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한 시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내 이름은 김순덕이야. 올해로 70이지. 남편 박철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 병원도 못 가봤어.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신문 보고 있었는데 저녁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어. 그대로 못 일어났지. 우리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어. 남편이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나는 거기서 격리 일을 했어.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했어. 서울 성북동에 4층짜리 건물 하나 샀고 부천에 상가 건물도 하나 있었어. 월미도에 작은 펜션도 있었고 총 재산이 50억쯤 됐을 거야.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이 됐어.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해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어. 남편이 떠나고 나서 나는 성북동 건물 꼭대기층에서 혼자 살았어.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난 계단으로 오르내렸어. 운동 삼아. 아래층에는 가게들이 입주해 있었어. 카페, 옷가게, 분식집, 미용실, 편의점. 5개. 집은 텅 비어 있었어. 남편이 있을 때는 가구도 많았는데 이제는 필요 없었어. 소파 하나, 침대 하나, 식탁 하나. 그게 전부였어. 마누라가 없으니까 가구도 필요 없더라고. 웃긴 일이지. 아들이 셋 있었어. 큰아들 민수, 둘째 민호, 막내 민재. 다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었어. 큰아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째는 딸 둘, 막내는 아직 애가 없었어. 큰아들 민순의 장손이 재훈이야. 올해 30이지. 어릴 때부터 예뻐했어. 6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자주 잤거든. 부모가 바쁠 때면 나한테 맡겼어. 나는 재훈이를 데리고 등산도 가고 놀이터도 갔어. 재훈이가 크면서 더 가까워졌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자주 왔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안기곤 했어. 참 예쁜 녀석이었어.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도 내줬어. 4년 내내 1,000만 원씩. 졸업하고 취직할 때는 차도 사줬어. 2천만 원짜리 중고차였지만 재훈이는 정말 좋아했어. 할머니 사랑해요. 결혼할 때는 아파트 전세금도 보태줬어. 3억? 큰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어. 내 손주니까. 재훈이는 결혼 후에도 자주 왔어. 일주일에 2~3번은 왔어. 혼자 오기도 하고 아내 지수랑 같이 오기도 했어. 지수는 괜찮은 며느리 같았어. 예쁘장하고 말도 잘했어. 할머니 건강하세요. 맨날 그렇게 인사했어. 나는 둘이 잘 사는 것 같아서 기뻤어. 그런데 작년부터 몸이 안 좋았어.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밥맛도 없었어. 병원에 갔더니 노화 현상이래. 특별한 병은 없대. 그냥 나이가 드는 거래. 그래도 뭔가 보약 같은 걸 먹고 싶었어. 건강을 회복하고 싶었거든. 그래야 손주들 결혼도 보고 증손주도 보지. 아직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가 좋은 걸 구했다며 찾아왔어. 할머니,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산삼이래. 뭐가 들어있냐고 물었더니 산에서 캔 삼이래. 100년 묵은 거래.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크고 멋있게 생긴 인삼이더라고. 이거 먹으면 기력이 팍팍 올라와요. 재훈이가 말했어. 나는 솔깃했어. 얼마냐고 물으니 4,500만 원이래. 비싸다고 했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재훈이가 말했어. 할머니,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
백년 묵은 산삼은 돈 주고도 못 구해요. 지금 아는 분이 특별히 구해준 거예요. 망설였어. 4,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 하지만 재훈이가 할머니 건강 생각해서 구해온 건데 거절하기가 미안했어. 그래, 사자. 그렇게 대답했어. 재훈이가 기뻐했어.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100년은 더 사실 거예요. 웃으며 말했어. 나도 웃었어. 그래, 100년은 더 살아야지. 돈을 어떻게 주면 되냐고 물으니 현금으로 달래. 계좌 이체는 안 되냐고 했더니 판매자가 현금을 원한대. 세금 문제 때문에. 나는 알겠다고 했어. 다음 날 은행에 갔어. 통장에서 4,500만 원을 뺐어. 직원이 물었어. 무슨 용도세요? 건강식품 산다고 했어.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 현금을 재훈이한테 줬어. 재훈이가 고맙다고 했어. 며칠 후에 산삼을 가져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갔어. 일주일쯤 지났을까? 재훈이가 산삼을 가져왔어. 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어. 뚜껑을 열어보니 큰 인삼 2뿌리가 들어 있었어. 와, 정말 크다. 감탄했어. 재훈이가 설명해줬어. 이거 한 뿌리씩 먹으면 돼요. 물에 달여서 차처럼 마시면 되고 얇게 썰어서 직접 먹어도 돼요. 알겠다고 했어. 재훈이가 간 후 나는 산삼을 냉장고에 넣었어. 귀한 거니까 잘 보관해야지. 그런데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왔어. 오랜만이었어. 한 달 만인가. 민수가 냉장고를 열더니 산삼을 발견했어. 어머니, 이게 뭐예요? 산삼이라고 했어. 민수 얼굴이 굳어졌어. 어디서 샀어요? 재훈이가 구해줬다고 했어. 얼마 주고 샀는데요? 물어서 4,500만 원이라고 했어. 민수가 소리쳤어. 뭐라고요? 4,500만 원이요. 그래, 비싸긴 한데 100년 묵은 거래. 내가 대답했어. 민수가 화를 냈어. 어머니, 이거 사기예요. 100년 묵은 산삼이 4,500만 원일 리가 없어요. 진짜면 몇 억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예요. 가짜라니. 재훈이가 구해준 건데. 나는 믿을 수 없었어. 민수가 계속 말했어. 어머니, 재훈이가 어머니 속인 거예요. 이거 약국 가서 파는 인삼이에요. 많아야 몇십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고 했어. 재훈이가 날 속일 리 없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재훈이 요즘 이상해요. 돈 쓸 일이 많은가 봐요. 무슨 소리냐고 했어. 민수가 말했어. 재훈이가 요즘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명품 많이 사고 그래요.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이기 싫었어. 재훈이가 그럴 리 없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민수가 산삼을 가져가겠다고 했어. 한의원에 가서 감정 받아보겠대. 며칠 후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가짜예요. 그냥 재배 인삼이래요. 5만 원어치래요. 충격이었어. 5만 원짜리를 4,500만 원에 샀다고. 재훈이한테 전화했어. 무슨 일이냐고. 재훈이는 당황했어. 할머니, 저도 속은 거예요. 판매자가 진짜라고 해서 구해온 건데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 재훈이가 말했어. 판매자한테 환불 요청할게요. 꼭 돌려받을게요. 알겠다고 했어. 하지만 불안했어. 한 달이 지났어. 돈 소식이 없었어. 재훈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 이상했어. 재훈이가 날 피하는 것 같았어. 민수한테 말했어. 재훈이가 연락을 안 받는데. 민수가 화를 냈어. 그놈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돈 가로챈 거예요. 경찰 신고해야 돼요. 경찰 신고는 하기 싫었어. 재훈이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 혹시 민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2달이 지났어. 재훈이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어. 집에도 안 왔어. 나는 걱정이 됐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재훈이 부인 지수한테 전화했어. 지수야, 재훈이 어디 있니? 요즘 연락이 안 되네. 지수가 대답했어. 할머니, 재훈이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곧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끊었어. 하지만 재훈이는 오지 않았어. 또 1달이 지났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직접 재훈이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어. 주소는 알고 있었거든. 전세금 보탤 때 알았어. 택시를 타고 갔어. 재훈이 집은 신도시에 있었어. 아파트 30평형. 깨끗하고 괜찮은 곳이었어. 초인종을 눌렀어. 지수가 문을 열었어. 어머, 할머니. 놀란 표정이었어. 갑자기 왜 오셨어요? 재훈이 만나러 왔다고 했어. 재훈이는 회사 갔는데요. 지수가 말했어. 그럼 기다리겠다고 했어. 지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 할머니, 오늘은 재훈이 늦게 들어와요. 회식이 있어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했어. 기다릴게. 결국 지수가 날 들여보냈어. 거실에 앉았어. 집이 깨끗했어. 가구도 새 것 같았어. 소파도 좋아 보이고 텔레비전도 컸어. 잘 사는 것 같았어. 지수가 차를 가져왔어. 녹차였어. 마시면서 물었어. 요즘 재훈이 어때? 잘 지내니? 지수가 대답했어. 네, 잘 지내요. 회사도 잘 다니고요. 산삼 이야기를 꺼냈어. 저번에 산삼 얘기하니 재훈이가 환불받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됐어? 지수 표정이 굳어졌어. 아, 그거요. 잘 모르겠는데요. 재훈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수가 대답을 피했어. 나는 직감했어. 뭔가 숨기고 있구나. 재훈이도 지수도.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 재훈이가 들어왔어. 할머니. 놀란 표정이었어. 왜 여기 계세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 할 얘기가 있어서. 재훈이가 지수를 쳐다봤어. 지수가 어깨를 으쓱했어. 재훈이가 내 옆에 앉았어. 무슨 일이세요? 산삼 얘기를 했어. 환불은 됐냐고. 재훈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 할머니, 그게 판매자가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어. 재훈이가 대답했어. 제가 계속 연락해 볼게요. 꼭 받아낼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재훈이가 말했어. 몇 달. 아니, 1년쯤요. 1년이라고. 나는 화가 났어. 1년이나 기다리라고. 재훈이가 변명했어. 할머니, 제가 직접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진짜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 내가 피해자면 나는 뭐니? 4,500만 원 날린 건 나야.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어. 죄송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어.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 내가 중간에서 책임져야지. 재훈이가 당황했어. 제가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월급쟁이에요. 그럼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했어. 1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재훈이가 난처해했어. 할머니,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요. 전세금 이자도 내야 하고 차 할부금도 내야 하고. 나는 실망했어. 재훈이가 이럴 줄 몰랐어.
어릴 때 그렇게 착하더니 이제는 돈 앞에서 할머니를 외면하는구나. 서운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울었어. 기사 아저씨가 물었어. 할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라고 했어. 그냥 눈이 시려서요. 집에 도착해서 민수한테 전화했어. 재훈이를 만났다고 돈은 못 받을 것 같다고. 민수가 화를 냈어. 그래서 제가 경찰 신고하자고 했잖아요. 경찰 신고는 하기 싫었어. 손주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말이 돼. 민수가 말했어. 어머니, 그럼 그냥 4,500만 원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재훈이가 돌려줄 마음이 없는데. 한숨만 나왔어.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할머니, 통장 확인 좀 해보세요. 이상한 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 직원이 말했어. 할머니 통장에서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 무슨 돈이 빠져나가? 급하게 은행에 갔어.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봤어. 충격이었어. 지난 6개월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더라고. 어떻게 된 거지? 직원이 설명해줬어. 대부분 카드 대금이에요. 할머니 카드로 결제된 거예요. 카드라고. 나는 카드를 안 쓰는데.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 그럼 누가 할머니 카드를 쓴 거예요? 도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 카드가 있었어. 그럼 누가 쓴 거지? 생각해봤어. 내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재훈이뿐이었어. 재훈이한테 통장이랑 카드를 맡긴 적이 있었거든. 2년 전쯤이었나? 은행 일이 복잡해서 재훈이한테 부탁했었어.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통장이랑 카드 주세요. 그렇게 맡겼었어. 그 후로 재훈이가 관리했어. 임대료 들어오는 통장도 카드도. 나는 편했어. 재훈이가 알아서 해주니까. 공과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그런데 재훈이가 내 카드로 돈을 썼다는 거야. 1억 2천만 원이나. 뭐에 쓴 거지? 나는 재훈이한테 전화했어. 전화를 안 받았어. 문자를 보냈어. 내 카드로 돈 쓴 거 맞니? 대답해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 할머니, 그거 할머니 생활비예요. 공과금이랑 세금이랑. 거짓말이었어. 1억 2천만 원이 생활비일 리가 없어. 다시 전화했어. 이번에는 받았어. 재훈아, 솔직하게 말해. 내가 쓴 거 맞지? 재훈이가 인정했어.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빌려 쓴 거예요. 곧 갚을게요. 빌려 쓴 게 아니라 몰래 쓴 거잖아. 재훈이가 울먹였어.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업 좀 하려고 그랬어요. 잘 되면 2배로 갚아드릴게요. 사업이라고. 무슨 사업인데 1억이 넘게 드냐고 물었어. 재훈이가 대답했어. 주식이요. 주식 투자했는데 좀 손해를 봐서요. 곧 회복할 거예요. 나는 기가 막혔어. 내 돈으로 주식을 했어. 그것도 허락도 없이. 재훈이는 더 이상 내가 아는 그 착한 손주가 아니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어. 나는 재훈이를 믿을 수 없게 됐어. 통장이랑 카드를 모두 돌려받았어. 재훈이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 민수가 말했어. 어머니, 재산 정리를 하셔야 해요. 재훈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등기부 등본도 떼보세요. 알겠다고 했어. 다음 날 등기소에 갔어. 성북동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어. 그리고 충격에 빠졌어.
건물 지분의 절반이 재훈이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 무슨 일이지? 나는 재훈이한테 건물을 준 적이 없어. 증여한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지분이 넘어간 거지? 이해할 수 없었어. 급하게 민수한테 전화했어. 민수야, 큰일 났어. 건물이 재훈이한테 넘어갔어. 민수가 놀랐어.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수가 달려왔어. 등기부 등본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 이거 증여로 되어 있네요. 어머니가 증여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했어. 나는 증여한 적 없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민수가 물었어. 나도 모른다고 했어. 재훈이가 뭔가 했을 거야. 민수가 재훈이한테 전화했어. 전화를 안 받았어. 민수가 재훈이 집으로 찾아갔어. 나도 따라갔어. 재훈이와 지수가 집에 있었어. 민수가 소리쳤어. 재훈아, 할머니 건물을 어떻게 한 거야? 재훈이가 당황했어. 형,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등기부 등본을 내밀었어. 이거 봐. 건물 절반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재훈이가 등본을 보더니 말했어. 아, 이거요. 할머니가 증여해 주신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했어. 나는 증여한 적 없어. 재훈이가 말했어. 할머니, 작년에 변호사 사무실 가셨잖아요. 거기서 증여 계약서 쓰셨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났어. 변호사 사무실에 간 적이 없는데. 재훈이가 서류를 꺼냈어. 증여 계약서였어. 거기에는 내 도장이 찍혀 있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혼란스러웠어. 민수가 화를 냈어. 재훈아, 할머니를 속인 거지. 할머니가 기억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증여 계약을 해? 재훈이가 대답했어. 할머니가 하셨어요. 제가 모시고 갔어요. 거짓말이었어. 나는 기억이 없었어. 하지만 서류에는 내 도장이 찍혀 있었어. 재훈이가 내 도장을 어떻게 구한 거지? 생각해보니 재훈이가 내 도장을 갖고 있었어. 통장 관리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맡겼었어. 재훈이가 그걸 악용한 거야. 민수가 말했어. 이거 무효예요. 할머니 의사가 없었으니까 재판 걸어야 해요. 재훈이가 대답했어. 재판이요. 해보세요. 증여 계약서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는데요. 나는 절망했어. 평생 모은 건물의 절반을 손주에게 빼앗기다니. 믿을 수 없었어. 재훈이가 정말 이럴 줄 몰랐어. 집으로 돌아와서 울었어. 밤새도록 울었어. 민수가 옆에서 위로했어. 어머니, 괜찮아요. 재판으로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 며칠 후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왔어. 증여세를 내래. 건물의 절반을 증여했으니 세금을 내래. 3억 원.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 내가 증여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했어. 민수가 말했어. 세금 내지 마세요. 세금 내면 증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금을 안 내면 압류당할 수도 있대. 어떡하지? 나는 막막했어. 재훈이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민수가 변호사를 선임했어.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 변호사가 말했어. 승소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어. 1년에서 2년이래. 그동안 나는 어떻게 하냐고. 변호사가 말했어. 기다리셔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재훈이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어. 만나주지도 않았어. 나는 매일 집에서 울었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재훈이를 믿지 말았어야 했어. 민수가 조사를 해봤어. 재훈이가 통장에서 빼간 돈이 1억 2천만 원이 아니래. 더 많대. 총 3억 원쯤 된대. 어떻게?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빼갔대. 카드로도 쓰고 현금으로도 인출하고
나는 몰랐어. 재훈이를 믿었으니까. 민수가 말했어. 어머니, 재훈이가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그랬어요. SNS 보면 사진 올라와 있어요. 민수가 보여준 사진들. 재훈이와 지수가 유럽 여행하는 사진. 명품 가방 든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사진. 다 내 돈으로 한 거였어. 나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 재훈이가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 명품 한 번 안 사봤어. 그런데 재훈이는 내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어. 그날 밤 잠을 못 잤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 내가 재훈이를 잘못 키운 걸까? 돈만 주고 인성교육은 못 시킨 걸까? 후회가 밀려왔어. 한 달쯤 지났을까? 나는 병원에 입원했어.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아졌거든. 혈압도 올라가고 가슴도 답답했어. 의사가 말했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입원해 있는 동안 민수와 민호가 자주 왔어. 둘째 민호도 재훈이 일을 알고 있었어. 형, 재훈이 너무하네요. 할머니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민호가 말했어. 하지만 막내 민재는 오지 않았어. 민재는 몸이 안 좋아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었어. 군대에서 사고를 당한 후로 건강이 나빠졌거든. 민재는 결혼도 늦게 했어. 38배 결혼했지. 아내 은주는 착한 여자였어. 애들도 셋이나 있었어. 초등학생 둘, 유치원생 하나. 나는 민재가 걱정이었어. 몸도 안 좋은데 애들 셋을 어떻게 키우나. 그래서 민재한테는 매달 생활비를 보태줬어. 100만 원씩?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결정했어. 성북동 건물은 민재한테 물려줘야겠다고. 큰아들 민수는 잘 사니까 괜찮아. 둘째 민호도 직장 다니니까 괜찮고. 민재만 힘드니까. 하지만 이제 건물의 절반은 재훈이 명의야. 어떻게 하지? 재판에서 이기면 되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었어. 퇴원하는 날 민수가 말했어. 어머니, 민재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건물을 민재한테 주시려고 했다고. 민재가 울더래요. 민재가 병문안을 왔어. 엄마, 괜찮으세요? 걱정했어요. 나는 민재를 안아줬어.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민재가 울었어. 형이 다 얘기해줬어요. 재훈이 그 나쁜 놈. 민재가 화를 냈어. 형, 재훈이를 가만 안 둬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게요. 민수가 말했어. 어려워. 친족 상도례 때문에 형사처벌은 안 돼. 친족 상도례가 뭐냐고 물었어. 민수가 설명해줬어. 가족끼리는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거래. 횡령을 해도 사기를 쳐도 가족이면 처벌이 안 된대. 그게 말이 되냐고 했어.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면제되는 게 말이 돼.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 법이 그래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대. 증여 무효 소송으로 건물을 되찾는 것. 그것도 이길지 질지 모른다고.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나는 절망했어. 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손주가 할머니 재산을 빼앗아도 처벌받지 않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거였어. 민재가 내 손을 잡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건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 식구 먹고 사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마웠어. 민재는 몸이 아픈데도 나를 걱정해줬어. 눈물이 났어.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민재가 말했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다 재훈이 잘못이에요. 재훈이가 나쁜 거예요. 민재가 위로했어. 나는 민재가 더 안쓰러웠어. 아픈 몸으로 나를 위로하다니.
그날 밤 민재 가족이 우리 집에 왔어. 민재 아내 은주가 저녁을 준비했어. 애들도 함께 왔어. 할머니, 아이들이 안겼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 민재 큰딸 지은이가 물었어. 할머니, 재훈 오빠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했어.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 재훈이는 변했어. 더 이상 내가 아는 그 착한 손주가 아니야.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하는구나. 민재 가족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었어. 텅 빈 거실이 더 외로웠어. 남편이 그리웠어.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남편이 재훈이를 제대로 가르쳤을 거야.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남편은 없었어.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어. 재훈이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 마음이 복잡했어. 일주일 후 변호사 선임료를 내고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 변호사가 증거를 모았어. 내가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들. 첫 번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그곳.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어. 제가 정말 여기 왔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변호사가 당황했어. 어르신, 작년 9월에 오셨어요. 손자분이랑 같이 증여 계약서 작성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기억이 안 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 여기 도장 찍혀 있잖아요. 어르신 도장 맞죠? 맞긴 한데 내가 직접 찍은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 어르신을 직접 만나서 증여 의사를 확인했어요. 분명히 증여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계속 부정했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변호사가 물었어. 증여인인 할머니와 직접 면담하셨나요? 얼굴을 보고 확인하셨나요? 그 변호사가 대답했어. 아니요. 전화로 확인했어요. 전화로요. 우리 변호사가 다그쳤어. 그럼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변호사가 말했어. 손자분이 데리러 오셨어요.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요. 거짓말이었어. 나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 그때도 멀쩡했어. 재훈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변호사를 속인 거야. 우리 변호사가 말했어. 이거 중대한 절차적 하자예요. 증여인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계약을 진행했어요. 이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어. 이기면 건물을 되찾을 수 있어. 그 변호사는 계속 변명했어. 저희도 절차는 다 지켰어요. 서류상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명백한 하자였어. 나를 직접 만나지 않았어. 전화로만 확인했어. 그것도 재훈이가 다 준비한 상황에서. 재훈이가 전부 조작한 거였어.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민수가 말했어. 어머니, 이기실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이겨야 해. 꼭 이겨야 해. 하지만 재판은 쉽지 않았어. 재훈이 측 변호사도 선임됐어. 그들은 증여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어. 도장도 찍혀 있고 절차도 문제 없다고. 첫 재판이 열렸어. 법정에 섰어. 재훈이도 와 있었어. 지수도 함께. 재훈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 저 아이가 정말 내 손주 맞나? 판사가 물었어. 증여 의사가 있으셨습니까? 없었다고 대답했어. 나는 증여한 적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판사가 재훈이 측 변호사에게 물었어. 재훈이 변호사가 말했어.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유효한 계약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증여인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 오래 걸렸어. 판사가 입을 열었어. 이 사건은 추가 심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일은 2달 후입니다. 그렇게 재판은 연기됐어. 나는 한숨을 쉬었어. 언제 끝나려나? 법정을 나오며 재훈이와 마주쳤어.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어. 할머니, 나는 외면했어. 할 말이 없었어. 재훈이가 말했어.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소송은 취하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제 권리예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 권리라고. 할머니를 속여서 빼앗은 게 권리야. 민수가 나를 부축했어. 어머니 가세요. 저런 놈하고 말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눈물이 났어. 재판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2달 후 2번째 재판이 열렸어.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어. 할머니를 직접 만났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어. 전화로만 확인했어요. 손자분이 모든 걸 준비해 오셨어요. 그 증언이 우리에게 유리했어. 우리 변호사가 말했어. 이거 보세요.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하지만 재훈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 전화 확인도 유효합니다. 할머니가 증여 의사를 밝히셨어요. 녹음도 있습니다. 뭐라고? 녹음이 있다고. 재훈이 측에서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 내 목소리였어. 증여하겠다는 내용이었어. 하지만 나는 기억이 안 나. 언제 그런 말을 했지? 판사가 녹음을 들었어. 분명히 내 목소리였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끊어지는 부분이 많았어. 편집한 것 같았어. 우리 변호사가 녹음 분석을 요청했어. 음성 감정을 해보겠대. 진짜 내 목소리인지 편집됐는지 확인하겠대. 판사가 허가했어. 1달 후 감정 결과가 나왔어. 편집된 녹음이었어. 여러 대화에서 문장들을 추출해서 이어붙인 거였어. 조작된 증거였어. 판사가 재훈이를 나무랐어.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훈이가 당황했어. 저는 몰랐어요. 변호사가 한 거예요. 변명이었어. 재훈이가 모를 리 없어. 다 알고 있었을 거야.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 증여계약은 무효입니다. 건물은 원소유주에게 반환됩니다. 이겼어. 드디어 이겼어. 나는 울었어. 민수가 안아줬어. 어머니, 이겼어요. 건물 되찾았어요. 고마웠어. 민수가 끝까지 도와줘서. 재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갔어. 지수가 따라갔어.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 저렇게 끝나는구나. 내 손주와의 관계가. 재판이 끝난 후 건물 등기를 다시 내 명의로 바꿨어. 재훈이한테 빼앗겼던 지분을 되찾았어.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 마음이 무거웠어. 재훈이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집에도 오지 않았어. 전화도 안 받았어. 민수가 말했어. 재훈이가 창피해서 그래요. 자업자득이에요. 하지만 나는 재훈이가 걱정됐어. 아무리 날 배신했어도 여전히 내 손주잖아. 어릴 때 그렇게 예뻐했는데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 민수가 물었어. 어머니, 재훈이 용서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미워해야 하나? 모르겠어. 민재가 말했어. 엄마, 재훈이는 용서하면 안 돼요. 엄마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줬는데. 그래도 피부치잖아. 내가 말했어. 피부치면 뭐해요?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 했는데. 민재가 화를 냈어. 나는 복잡했어. 재훈이를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몇 달이 지났어. 나는 매일 혼자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재훈이를 그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일까? 돈만 주고 같이 간 교육은 못 시킨 걸까? 후회가 밀려왔어. 재훈이한테 돈 대신 다른 걸 줬어야 했어. 사랑, 지혜, 인성, 그런 걸 가르쳤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돈만 줬어. 어느 날 민재가 찾아왔어. 셋째 아들 준서를 데리고. 할머니, 준서가 안겼어. 오늘 할머니 생신이래요. 축하해요. 아, 맞다.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민재가 케이크를 가져왔어. 작은 케이크였어. 촛불을 켰어. 생일 축하합니다. 민재 가족이 노래를 불렀어. 나는 촛불을 불었어. 소원을 빌었어. 우리 가족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재훈이도 포함해서. 민재가 물었어. 엄마 무슨 소원 비셨어요? 비밀이라고 했어.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 준서가 물었어. 할머니, 재훈 오빠는 왜 안 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민재가 대신 말했어. 오빠는 바쁘대. 준서가 말했어. 오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다며요. 아빠가 그러던데. 민재가 당황했어. 준서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나는 준서 머리를 쓰다듬었어. 오빠도 할머니 손주야. 나쁜 애가 아니야. 그냥 잠깐 실수한 거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 민재 가족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았어. 케이크가 조금 남아 있었어. 재훈이 몫으로 남겨둘까? 하지만 재훈이는 오지 않을 거야. 냉장고에 케이크를 넣으며 생각했어. 재훈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궁금했어. 그날 밤 꿈을 꿨어. 재훈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꿈. 6살짜리 재훈이가 내 손을 잡고 있었어. 할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말했어. 꿈에서 깨어났어. 눈물이 흘렀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재훈이가 변하기 전으로.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다음 날 민수가 전화했어. 어머니, 재훈이가 이혼한대요. 지수랑 갈라선대요. 나는 놀랐어. 왜? 민수가 말했어. 돈 문제 때문에 싸웠나 봐요. 재훈이가 지금 혼자 산대요. 작은 원룸에. 회사도 그만뒀대요. 마음이 아팠어. 재훈이가 그렇게 됐구나. 민수가 물었어. 어머니, 재훈이 만나보실래요? 망설였어. 만나야 할까? 아니면 계속 외면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 보고 싶었어? 아무리 날 배신했어도 여전히 내 손주니까. 민수가 재훈이 주소를 알려줬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원룸 건물이었어. 택시를 타고 갔어. 건물이 낡아 보였어. 3층이라고 했어. 계단으로 올라갔어. 문 앞에 섰어. 초인종을 눌렀어. 잠시 후 문이 열렸어. 재훈이가 나왔어. 할머니. 놀란 표정이었어. 어떻게 여기를? 민수한테 들었어. 나는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어. 재훈이가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 들어가니 방이 작았어. 원룸이었어. 정말 작았어. 짐도 별로 없었어.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어. 재훈이가 민망한 표정이었어. 좁아서 죄송해요. 앉으라고 해서 침대에 앉았어. 재훈이는 책상 의자에 앉았어. 침묵이 흘렀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재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 나는 재훈이를 바라봤어. 많이 여위었더라고. 얼굴도 상했어. 살도 빠지고. 재훈이가 계속 말했어.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등록금도 내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전세금도 보태주시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자라서 더 욕심을 부렸어요. 재훈이가 울기 시작했어. 저 정말 나쁜 놈이에요. 할머니를 배신한 놈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나도 눈물이 났어. 재훈아. 나는 재훈이 이름을 불렀어. 재훈이가 고개를 들었어. 할머니가 물을게. 넌 왜 그랬니? 뭐가 부족해서? 재훈이가 대답했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명품 들고,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지수도 계속 그런 걸 원했어요. 친구들이 다 가진 건데, 우리는 왜 없냐고. 그래서 저도 조급해졌어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월급으로는 안 됐어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실패했어요. 빚이 생겼어요. 그때 할머니 통장이 생각났어요. 조금만 빌렸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번 쓰니까 계속 쓰게 됐어요. 조금씩 빼가다 보니 나중에는 큰 돈이 됐어요. 그리고 건물까지 욕심을 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재훈이가 계속 울었어.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어. 재훈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어. 이 아이도 피해자구나. 세상의 피해자. 요즘 세상이 그래.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여. SNS에 올라온 사진들. 화려한 삶. 하지만 그게 다 진실은 아니야. 빚내서 사는 사람도 많아. 재훈이도 그 속에 속았어.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할머니 돈을 썼어. 잘못이야. 큰 잘못이야. 하지만 이해는 돼. 재훈아, 나는 다시 입을 열었어.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 재훈이가 나를 봤어. 돈이 다가 아니야.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 할머니가 너한테 돈을 많이 줬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안 가르쳐 줬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그건 할머니 잘못이야. 재훈이가 말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둘 다 잘못했어. 할머니도 너도. 재훈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면 돼.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검소하게 살아도 충분히 좋아. 주변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봐. 재훈이가 울먹였어. 할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나는 재훈이를 안아줬어. 용서한다. 할머니가 용서해 줄게. 재훈이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 울음이 그치고 나서 이야기를 더 나눴어. 재훈이 근황을 물었어. 지금 뭐하니? 재훈이가 말했어.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생활비 벌려고요. 지수랑은 어떻게 됐니? 재훈이가 한숨을 쉬었어. 이혼했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지수가 떠났어요.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나는 재훈이가 안쓰러웠어.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이도 아직 젊잖아.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나요. 그날 저녁 나는 재훈이에게 밥을 사줬어. 근처 식당에 갔어. 재훈이가 밥을 많이 먹었어. 배가 많이 고팠나 봐. 나는 흐뭇하게 바라봤어. 밥을 먹고 나서 재훈이한테 말했어. 재훈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당장은 돈을 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줄게. 직업 훈련이든 학원이든 할머니가 지원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다시는 돈에 욕심 부리지 마. 검소하게 살아. 재훈이가 대답했어.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그 후로 재훈이는 변했어. 직업 훈련을 받았어. 자격증도 땄어.
그리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 월급은 적었지만 재훈이는 만족했어. 재훈이가 가끔 찾아왔어. 할머니, 잘 지내세요. 웃으며 인사했어. 예전처럼 자주는 못 왔지만 가끔 와서 안부를 물었어. 명절에는 꼭 왔어.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 할머니 드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맛은 별로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 1년쯤 지났을까? 재훈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어. 착한 여자였어. 재훈이를 데리고 왔어. 할머니, 인사드려요. 공손하게 인사했어. 이 여자랑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재훈이가 말했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살게요. 나는 재훈이를 믿었어. 지금 나는 72살이야. 재훈이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어. 이제는 평화로워. 건물도 지키고 재훈이도 화해했어. 민재한테는 건물을 물려주기로 했어. 유언장을 작성했어. 성북동 건물은 민재에게. 민재가 고마워했어. 엄마 잘 쓸게요. 아이들 키우는데 쓸게요. 재훈이한테도 조금은 남겨줄 거야. 부천에 있는 작은 상가 한 칸. 그것도 유언장에 적었어. 재훈이도 내 손주니까. 가끔 생각해. 그때 재훈이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끝까지 미워했다면 아마 나도 재훈이도 불행했을 거야.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였어. 미움을 놓아버리니 마음이 편해졌어. 재훈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어. 용서가 우리 둘 다를 자유롭게 했어. 돈은 중요해.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가족, 사랑, 용서.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을 만들어. 재훈이 사건을 통해 배웠어. 이제 나는 편하게 살아. 민재 손주들도 자주 보고, 재훈이도 가끔 보고,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행복이야.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미움은 나를 아프게 하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해요. 재훈이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 중이래요. 나를 초대했어요. 할머니, 꼭 오세요. 축복해 주세요. 물론 갈 거예요. 내 손주 결혼식인데. 인생은 길어요. 한 번의 실수가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재훈이처럼.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요. 나처럼. 이게 내 이야기예요. 70세 시어머니의 이야기. 손주에게 재산을 빼앗길 뻔했지만 결국 되찾았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